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박기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포럼에서 발표를 하라 그래서 포럼의 성격이 어느 쪽으로 맞춰져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데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 있군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MZ 세대다. 어떤 분들은 M과 G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큰 의미가 있느냐, 합쳐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논의를 오늘 여기서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MG라고 불렀는가, 혹은 왜 불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아까 우리 서포터즈 일기 분들도 사진을 인용했지만 바로 이 사진에서 조금 답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맑은 눈의 광이란 뜻이죠. 발음도 안 됩니다. 막눈광,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구별해 보면 앞에 맑은 눈이라는 의미와 광인이라는 의미가 쉽게 결합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 그런데 정상은 아닌 아이,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고, 이것을 MZ세대 본인들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즉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면서 MZ세대의 성격을, 아까 프레이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프레이밍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MZ세대라고 왜 불러야 되는가, 이 부르는 목적은 무엇인가 등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이 논의가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라고 외쳤던 이 친구들이 결국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학생 이들만 남고 프로그램은 사라져 버렸죠.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지만 앞에 시즌 1에서 여자 아이돌을 선발하기 위한, 그래서 IOI라는 팀들이 만들어질 때 본인들을 뽑아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미에 있다고 봅니다. 또 뒷부분에 그랬더니 시즌2에서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소년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역시 또 나라는 데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아까 그것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전체를 나라고 보는 거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나다운 나의 모습을 나라고 여기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노력이나 혹은 그 사이에서의 경쟁이나 또 경쟁의 전제가 되는 공정함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갔을 때 주어지는 보상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을 때 이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즉 MZ세대를 뒤쪽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좀 굳이 정의를 하고 다른 것과 차이나는 점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들을 호명할 때 부르는 네 가지가 없다라든가 집밖에 모른다라든가 조직에 어울리지 못한다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 같아요. 이따 제가 세대를 설명하겠지만 제가 연령상으로 66년생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X세대에 들어가지 못한 프리 X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싸가지 없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지금 MZ세대가 듣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세대들이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기성세대에서, 기존에 지배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를 호명할 때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호명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뒤쪽에 설명하겠지만, 첫째는 저런 아무것도 아닌 녀석들이 세를 형성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 하는 것에 대한 분노죠. 언짢음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조금 두렵습니다. 왜죠? 결국에 걔들이 네 가지가 있든 없든 간에 결국 그들이 내일을 책임지는 주인공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새로운 신조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자꾸 프레이밍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프레이밍에 갇혀서 보진 말자는 거죠. 오늘 논의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을 보면 아마 우리 MZ세대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2002년에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서 오노의 그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 골에도 열광을 했지만 이 마지막 세레머니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안정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이 공감하고 있었던 정서에 내가 일종의 이렇게 접점을 마련하겠다라는 포즈였던 거죠. 저기는 안정환이 없습니다. 뒤에 오히려 액션을 하고 있는 이천수가 더 그러니까 역할상으로는 그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밑에는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신께 감사드리는 세레머니입니다. 이때는 역시 박주영이 아니라 신께 감사하는 박주영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없습니다. 아래 위 다.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신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한일전, 절대 지면 안 되죠. 가위바위보도. 한일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이승우가 보여줬던 세레모니입니다. 동료들이 와서 끌어안으려고 다 물리치고 펜스 위로 본인이 올라가서 나에게 환호하라고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누구죠? 나예요, 나. 근데 이승우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내가 환호받을 만한 일을 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환호받을 일을 했으니 너희들이 환호해 주는 게 당연해. 그래서 너와 내가 이 세레모니를 완성해 보자 하는 그런 성격이 저 세레모니 안엔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세레모니입니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 세레모니입니까? 안정환이 했던 것은 잘못됐습니까? 박주영이 했던 건 잘못됐습니까? 이승우가 했던 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각기 세대, 각기 그 컨텍스트가 요구하는 반응을 했던 건 아닐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이 되면 분노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뒷부분에 한마디 더 붙였죠. 이런 양가적 감정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아마 오늘 논의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14년부터 18년 동안 전개됐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등장한 세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 상실한 세대란 뜻이죠. 대표적으로 이 상실성을 표현하는 절망이나 허물을 표현했던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피츠제럴드의 작품이랄지 해밍웨이의 작품이랄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 이게 전부 로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나왔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금방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 그들을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다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보헤미안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요소들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문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또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위에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세 개의 로스트, 비트, 베이비붐이라는 단어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무엇인가 잃은 것 같고요. 뭔가 또 비트나 베이비붐 이게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X나 또 M이나 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MZ세대에 있어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즉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체를 모른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들이 파악이 안 돼서 모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외적인 환경이 급변하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즉 그들을 불러내야 되는, 호명해야 되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로 요 간극이 지금 MZ세대를 앞에 맑은 눈의 광인처럼 다소 희화화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대론을 볼 때 보통 저희가 기준을 나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생 연도, 보통 이걸로 많이 나누죠. 그리고 경제 상황, 앞세대와의 차별점, 지배적인 삶의 양식. 어쩌면 출생 연도에 따라서 앞세대와의 차별성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배적인 삶의 양식들이 다 결정이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질 뿐더러 그들의 성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유독 MZ세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의 종합적인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즉 상호 간섭해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총체적인 결과물이다. 이 전제하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얘기를 뺐군요. 앞에는 로스트니 비트니 그다음 또 뭐 있었죠? 밀레니얼 베이비 부민이 이렇게 특정한 상황의 결과물로서 세대론을 입혔는데 Z세대, X세대부터는 전부 다 그 개인의 주목을 합니다. 그 세대의 주목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맥락 하나,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것이 온전하게 그 세대 자체에 주목하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너의 정체는 모르겠는데 모든 건 너야. 너희들은 우리와 좀 차별화돼. 거기에만 주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문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X세대 정체 여러 가지 얘기하죠. 앞에 다 얘기 나왔으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주목하는 건 이 MZ세대의 부모가 소위 넓은 의미에서의 X세대라는 겁니다. 이 X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었죠. 고도 성장기를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X세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풍요로움을 성장 과정에서 즐기기도 했고, 동시에 IMF 이후에 경제적인 빈곤함을 동시에 즐겼던 몇 안 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부심으로 뿜뿜한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고학력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보니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위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앞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릴 생각을 해라라고 주입하면서 키워왔습니다. 애들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하나나 둘 정도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네가 소중하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 셋째고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저희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 1시간씩 먹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즐기고 좀 빨리 먹자, 이 아빠 설거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늦게 먹는 걸 좋아해. 그걸로 다 됐습니다. 왜? 내 취향이야 라는 얘기죠. 예, 저희 집 큰아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식의 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너 왜 밥을 늦게 먹어? 옛날 어른들 같았으면 밥 치워, 상 치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냥 두는 거죠. 그게 너구나. 알았어. 넌 천천히 먹는구나. 그럼 아빠는 바쁘니까 들어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세대의 부모가 아이들이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늘려줄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정신적인 배경을 충분히 제공해서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 세대들이 못 누렸던 것들을 이들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삶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규제와 통제 속에서 자라오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보니 얘는 네 가지가 없고 조직을 모르고 지만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거는 96년 이후에 벌어졌던 국내 상황을 보면 짧은 기간 동안의 경제 위기를, 아주 치명적인 경제 위기를 2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위기가 개선되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는 지금 시기에 물적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멀티태스킹에 아주 능하고 또 소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얻게 된 영향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로서의 독립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그 이전 세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뼈를 묻겠습니다라든가 여기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연대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대를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즐거움을 알고 있는 세대라는 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주 지극히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봤을 땐 이건 다소 낯설고 거칠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소위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꿈꾸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답게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게 지금 기존의 우리들의 컨텍스트 위에서는 다소 거친 양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의 언어를, 네이밍을 주고 그 프레이밍 안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우리보다 평화롭게 자랐지만 조직은 잘 몰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답게 살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위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좋습니다. 나 혼자 살면 그런 위로 갖고 그래 너는 그래 하고 평가해도 되는데, 문제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들의 힘이나 권력이나 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성세대는 전략적인 의미에서 연대를 반드시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은 살 겁니다. 그 MZ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살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이듯이 너도 너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감에 대한 부분을 매우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TV를 보다 가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큰애가, 아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평하지 마. 이들은 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 보기에 너는 왜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자기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혹은 상대방의 자기됨을 지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는 있어야 된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진솔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 어린 솔직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진정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어리게 접근하는 쪽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대표적으로 백반증을 가지고 있는 슈퍼모델 위니 할로우의 사진 아닙니까? 본인이 백반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나는 다른 사람은 피부톤 하나 있지만 난 두 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당히 드러내니까 그걸로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자기를 은폐하거나 위선을 떨거나 가증스럽게 위장을 했을 경우는 그것에 대한 응징은 매우 처절합니다. 그걸 저희는 뒤쪽에서 그동안 내가 팔로잉 했다가도 이렇게 캔서링을 통해서 난 너를 거절해, 난 너를 인정하지 않아라는 의사표시들이 세계적인 조류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 아시면 인스타 계정을 2개나 3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하나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인스타, 하나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스타.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린스타, 핀스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얘기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진짜 자기를 보여주는 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통하고 싶은 아주 소수 그룹에게만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새에서 났던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린스타와 핀스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의 잣대가 본인이 되고 진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들을 모으는 공간이 대면이나 개별화되거나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가 주도가 되면 대부분이 또 그 안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룹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폭력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됨으로 해서 아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얘기하면 검증되지 않고 그 뒤로는 다 그 톤으로 가는 듯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진정성의 월 취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방식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MZ세대에게서 이들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갈망, 이걸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그레타 툰베리, 이 아주 작은 소녀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 위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진은 좀 슬픈 사진이지만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에 강남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지를 하고 애도를 했던 장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아까 얘기대로 원래 어떤 특정 공동체나 오랜 시간에 거쳐 서로 파악하는 상태에서의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기보다는 이 본인들이 관여하고 있고 연계하고 있고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이 매우 경직된 형태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왜곡된 양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의 위험성은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지금 감시자본주의나 포퓰리즘이나 기후위기나 혹은 부의 편중 등의 지금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위기 시대에 연대를 통한 살아남기 혹은 MZ세대의 어른되기의 기본 코드로서 이런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에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이화여대생들이 시위를 시작할 때 저희 아이도 거기 있었는데 그러더군요. 이게 누가 주도하는 거야? 주도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우리 SNS상에서 이건 부당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모였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 그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700여만 원의 모금이 되고 또 활동하고 그 활동하는 동안에 수업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벌어지는 걸 보면서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제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 끌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논의의 저의 목표는 연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소위 MZ세대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얘기들을 제가 세 가지 각기 다른 관점을 갖다 모아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MZ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호명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린 시선으로 좀 이해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무엇보다 오늘 아까 서포터즈 발표 저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 그러한 어떤 새로운 세대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아까 이제 서포터즈 얘기 중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개인적으로 MZ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받지 말자는 거죠. 그게 특정인 어떤 아이들의 일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고 있어요가 아니라 니들이 왜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기 시작했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MZ는 지금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 최적화된 삶의 대응 양태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면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 그들은 자기주인됨을 위해서 지금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평가하지 말고 이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